반갑습니다. 비보존 제약 주주님들 그리고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이 비보젠 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1분기 흑자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, 무엇보다 우리가 현재 크게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이 오피란 제린, 여기에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비보젠 제약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,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고 지속적인 이 외형 성장을 다룰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고, 이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 현재 이 제일 큰 모멘텀이 바로 저는 이 오피란 제린이 좀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이 오피란 제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보존 제약, 이 모멘텀도 많고 1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이 된 만큼 우리가 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, 저는 이 리스크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 리스크까지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이 비보존 제약이 1분기 매출 199억, 4분기 연속 흑자라는 이런 모멘텀으로 실적도 개선이 되고 현재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성장을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도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.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OTC, 일반 의약품 사업부가 이 매출액이 기존 32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0%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의약품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실적도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데, 무엇보다 이 비보존 제약이 현재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는 부분이 이 오피란 제린이 아닐까 싶어요. 우리가 이 오피란 제린 어떻게 흘러가는지, 여기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어떻게 나올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 오피란 제라는 죄송합니다. 오피란 제리는 이제 올해 판매 허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, 이 정말 이루게 된다 하면은, 국내에서 판매 허가가 이루게 된다 하면 본격적인 이 실적 퀀텀 점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보령하고 MOU 체결도 하면서 국산화 준비를 하고 있고, 무엇보다 이 버스트 인 클래스 약물임을 강조를 하고 있죠. 이 버스트 인 클래스가 어떻게 되냐면, 기존에 이 없던 이 완전히 새로운 양리학적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, 보이시죠? 그래서 새로운 약물군의 이 첫 번째 약물로 분류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, 무엇보다 이런 약들이 정말 승인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고, 어떤 효과를 이뤄내는지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주주님이라면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이 오피란 제린이 비마약성 진통제인데, 여기 보시면 이 PNS, 이 CNS 보이시죠? 이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PNS가 뭐냐면 이제 말초 신경계이고, 이제 CNS가 중추 신경계인데, 뒤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이 통증 회로를 딱 차단해 버립니다. 그래서 이 하나 이상의 다중 타겟에 작용하므로 통증의 이런 여러 길목을 딱 차단하기 때문에 이 진통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,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타겟으로 한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첫 번째 수용체 억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,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행성 통증 경로가 있는데요. 이 하행성 통증 경로는 이 심리적인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장애를 겪는 이 환자들이 통증에 더 민감하다라고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뇌에서 전달되는 이 하행성 통증 경로를 딱 차단을 하면서 이 오피란 제린이 여기서 말총신경계를 딱 막아버리면서 이 통증 경로를 딱 차단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길트 수송체 같은 경우 이 부분도 억제를 하여서 척수 후각에서 중층의 통증 신호를 억제하는데, 이 대표적으로 이제 사망계라고 이제 항우울증 있죠. 항우울증 부분에서 이제 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. 과거에는 우울증 약으로 허가가 되어 있으나 현재는 이 통증 완화에 우수한 효과를 보여서, 뭐 대표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? 이제
편두통, 뭐 신경증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. 이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이 통증 기전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는데 이 오피란 제일인이 국내에서 이 허가를 받고 추후 이 FDA 승인이 된 다음 승인 준비까지 한 다음에 시장에 잘 안착을 하면 엄청난 이 게임 체인저 약급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무엇보다 이 국내 허가가 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이 추가적으로 이 힘이 모멘텀이 크게 좀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이 비보존 제약을 제 과거의 데이터도 보고 현재 이 성장성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주주님들도 우리가 이 성장성 기대가 되고 오피란 제린에서 좋은 효과가 불러오지 좋은 소식이 나와주기를 바라실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좀 걱정되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비보존 제약이 2021년에 하고 2022년에 과거 뉴스입니다. 이 GMP 규정 위반을 했다라는 거죠. 이미 제조 7건, 그리고 시험법 불일치 1건, 안정성 시험 미실시 18건, 총 26건 중에 25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그 부분이 이제 실적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과거에 이런 GMP 위반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재도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?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이 제조 공정 관리를 강화하여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이 회사 측에서도 우리가 이 GMP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잘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말 GMP 규정을 잘 개선할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 되고 무엇보다 21년, 22년에 GMP 위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허가에서도 좀 좋은 소식을 불러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의혹이 되는 거죠. 비보존 제약을 제가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만큼 이런 과거의 이슈도 함께 참고하셔라 라는 거 꼭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고 무엇보다 현재 제20회차 전환 사채가 잔액 2억이 남았고 12월 17일에 만기되는 제18회차 전환 사채 17억 70억 전환사채 72억과 단기 차입금 83억이 있는데 올해 이 155억을 해결을 해야 돼요. 이 문제도 과연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재 1분기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오피란 제리는 대한 모멘텀도 강하게 불러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이슈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이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 과거의 거래량 현재의 거래량 비교하고 과거의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에 이 매물대가 강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매물대가 상당 부분에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까이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던져지면서 윗꼬리로 던지거나 음봉으로 전환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현재 아직 이 물량을 좀 회수하는 이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물량을 잘 해소를 하고 정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을 때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물량을 소화하는 길에 있어서 현재 최근 주가의 모습도 윗꼬리와 음봉을 지속적으로 달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무엇보다 1분기 실적과 그리고 오피란제린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막히는 이 매물에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481선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그만큼 과거의 모습하고 비교를 봤을 때 241선에서 장기평선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이 구간대에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는 만큼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잘 해소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들 서서히 수렴한 만큼 여기서 상승 추세로 확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정배열로 턴을 바꿀 수 있을지 그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하지만 이 구간의 거래량 이번에 거래량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 이 매집봉을 만든 만큼 추가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이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장기평선 이탈이 나오고 구름대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21선에서 지지를 못 받고 다시 한 번 더 물량 소화하는 길을 거쳤을 때에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
한 번 더 이 시간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돌리려고 할 때,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비보존 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